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좋지 못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아침에는 해시레이트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현재는 4일 후 채굴 난이도가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4일 후 다음 채굴 난이도가 12.64로 0.62% 하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데이터 플랫폼 BTC.com에 따르게 되면은 현재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12.649, 약 4일 12시간 후에 0.62% 내린 12.64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4시간 기준 거래 처리 속도는 초당 3.18건, 현재 미체결 거래는 9,349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채굴 난이도가 하락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시 레이트와 가격과의 상관관계와 더불어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채굴 난이도였는데요. 네, 그간 채굴 난이도는 비트코인 가격과 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해 보상을 얻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연산 작업 난이도를 자동으로 높였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로 불리던 지난해 하반기 채굴 난이도는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채굴 난이도의 경우는 즉각 반응한다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분위기를 타는 지표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미 CFTC 측의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CFTC 보고서에 비트코인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공개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선물거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죠 CME 현금 결제 방식 선물의 숏 포지션 현황을 봤을 때 향후 몇 주간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페이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12일 기준 일반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분류되는 비상업 트레이더의 비트코인 숏 포지션 계약수가 865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롱 포지션 계약은 1679개, 오픈 숏 포지션은 2544개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네, CFTC 보고서를 통해서 숏 포지션 우세로 가격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요. 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상승보다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좋지 못한 전운이 돌고 있는 가운데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암호화폐 법제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촉진할 것이다 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 조셉 영이 한국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 회복이 더딘 이유에 관해 최근 암호화폐 마켓 분석 전문 업체 롱에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고문 주요 내용인데 총 7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암호화폐 1일 거래량 3위에 랭크되어 있는 한국 거래소는 2018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감했다. 네, 두 번째로는 2018년 10월 이후 빗썸의 1일 거래량은 120만 BTC에서 20만 BTC로 83% 감소했다. 네, 세 번째로는 거래량의 급감의 주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규제 탓이다. 네 번째, 2018년 1월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어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금지령은 없을 것이고 암호화폐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시장에 혼선을 줬다. 다섯 번째로는 메이저 거래소인 업비트가 검찰 수사를 받은 일도 비트코인 거래량 감소에 일조를 했다. 여섯 번째, 하지만 고팍스 등 신규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 거래소 인프라 개선, 은행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 이와 더불어 FATF죠.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트래블 룰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규제 명확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암호화폐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법제화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 기사에 나온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움직임에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무언가 보여주려는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말 그대로 영양가 없는 움직임들이었죠.
네, 현재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의 법제화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더디기만 할까요?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중국조차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많은 서비스에 관한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품을 사면 비트코인을 준다고 하는데요. 바로 캐시백 서비스죠. 암호화폐 캐시백 서비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을 사면 비트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캐시백 서비스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쓴 돈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은 캐시백은 주요 마케팅 전략 중 하나입니다. 네, 최근에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나 유통업체에서도 캐시백을 통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 금액에 따라 비트코인을 돌려주는 암호화폐 캐시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캐시백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스타트업 폴드는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밝혔는데요. 네, 폴드는 파트너사 고객에게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 소비자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예약하면 예약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돌려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보상 쇼핑몰 롤리도 중국 최대 쇼핑 시즌 광군제를 맞아 전자상거래 공룡 알리바바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네, 롤리 인브라우저 앱을 통해서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쇼핑을 하면 이용자는 쇼핑 금액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돌려받는 시기인데 알렉스 아델만 롤리 공동 창업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서 유저들은 매일 수백만 개의 제품 구매를 통해 무료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캐시백 일반 마일리지 리워드와는 다르다는 부제를 보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를 캐시백으로 받을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유동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거나 거래소를 통한 이익 실현도 가능하겠죠. OK 캐시백 등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므로 고객의 유입률이 더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캐시백을 자사가 직접 발행한 토큰으로 제공할 경우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캐시백과 같은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네, 자사가 발행한 토큰으로 할인을 제공할 경우 이 같은 재구매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네, 블록체인 기업 디스프레드 예준영 파트너는 기업의 입장에서 포인트 제도와 같은 토큰 리워드를 활용할 경우 소비자의 소비 활동을 촉진하며 구매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캐시백 서비스가 뜬다는 내용이었죠.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대중화를 위해서 대량 채택 및 유즈 케이스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폭 횡보 및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58% 상승하며 990만원대, 이더리움이 1.6% 상승하면서 221만 3천원대, 리플 XRP가 0.75% 상승하면서 30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크게 변하지 않는 65.9%이지만 아직까지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빗썸이 빗썸 코인을 발행한다 밝혔습니다. 이 코인은 무엇인지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썸 글로벌의 암호화폐 빗썸 코인은 리워드용이라고 합니다.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글로벌이 빗썸 체인용 암호화폐 빗썸 코인 BT를 발행한다 12일 밝혔습니다. 네, 빗썸 코인은 최근 빗썸이 발표한 블록체인 플랫폼 빗썸 체인에서 보상용 유틸리티 토큰으로 쓰이며 거래소에 상장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빗썸 체인은 빗썸 거래소를 비롯한 지갑, 커스터디 서비스 등 빗썸 관계자들이 자산을 올릴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네, 비썸 글로벌은 지난 6일 비썸 패밀리 컨퍼런스에서 비썸 체인의 특징과 향후 목표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날 비썸 측은 비썸 체인과 함께 비썸 코인을 출시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나 비썸은 일주일 만에 비썸 코인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이에 대해서 비썸 글로벌 관계자는 컨퍼런스에서 발행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던 비썸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는 암호화폐를 말한 것이고 이번에 발표한 비썸 코인은 비썸 체인상에서 리워드형 포인트처럼 쓰이는 코인이며 거래소에 상장되지는 않는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썸 코인 보유자들끼리 장외 거래 OTC를 하지 않는 이상 비썸 코인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비썸 코인은 비썸 체인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플랫폼 내 일정 활동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관계자는 비썸 코인은 100% 에어드랍 형식으로 지급되며 플랫폼 내 활동에 대한 랭킹을 매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비썸 코인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비썸 코인 같은 종류의 코인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 플랫폼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생성 및 관리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네, 이와 같이 암호화폐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서 미 국세청도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참 곤란한 상황에 와 있는데 아침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미 국세청의 현재 세금 지침이 모든 코인에 적용시키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도 환영한다는 자가 있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는 정부 규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허이가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서 정부 규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네, 이와 관련 그는 정부 규제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건설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많은 사용자들이 해당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또한 바이낸스는 정부 규제를 가장 선호하는 유일무이한 플랫폼이다 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는데요. 네, 정부의 규제를 환영한다는 바이낸스였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정부와 함께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암호화폐 기업 중 친정부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곳이 있죠. 바로 리플사입니다. 네, 오늘도 리플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리플의 거대 파트너사가 리플의 결제 플랫폼의 사용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탄테르 은행이 리플 해외 결제 플랫폼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스페인 대형 은행 산탄테르 은행이 조만간 리플의 해외 결제 플랫폼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밝혔습니다. 네, 존 웰런 산탄테르 디지털 투자은행 전무 이사는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리플 결제 플랫폼 원페이 FX 서비스 범위를 기존 브라질, 멕시코, 영국, 스페인 4개국에서 10개국으로 조만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산탄테르 은행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원페이 FX의 경우 2008년 4월 출시 이후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솔루션이죠. 구 엑스커런트 플랫폼을 적용한 글로벌 금융결제 앱인데요. 네, 원페이 FX의 경우 스페인, 영국, 브라질, 폴란드 등 4개국에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고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페이 FX 앱의 경우는 3번의 클릭으로 그리고 40초 내에 간편하고 빠르게 해외 송금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며 리플사의 기술을 다시 한번 칭찬을 했는데요. 네, 이처럼 최근 리플사의 사업은 빠르게 천천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이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네, 월마트 캐나다가 블록체인 기반 운송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대표 소매 유통 업체죠. 월마트의 캐나다 지부가 운송 및 결제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자동화 네트워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14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게 되면 월마트 캐나다는 블록체인 기업 DLT 랩스와 협력하여서 운송과 결제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새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운송 물품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거래를 확인하여 결제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네, 월마트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과도 통합될 수 있다 밝혔는데 시스템은 공유 원장에서 모든 공급망과 운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통합, 동기화할 수 있고 매장과 운송 차량 간 데이터를 종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존 베이리스 월마트 캐나다 운송 공급망 부수석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은 월마트 캐나다 매장과 모든 운송 협력 업체 사이의 완벽한 투명성을 창출해낸다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스마트 운송망의 실제적인 발전을 가능케 했다면서 신속한 결제, 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생태 발자국, 사람이 자연에 남긴 영향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인 생태 발자국도 수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덧붙였네요. 네, 암호화폐 업계가 FATF 규정 준수 관련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16일 열린 블록쇼 아시아 2019에서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 규정 준수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프라이버시 유지를 목표로 하는 프로토콜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네, FATF는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자금 발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는 트래블 룰을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프로토콜 창설자들은 해당 프로토콜을 통해 VASP가 비공개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거래자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컨소시엄은 15일 해당 프로토콜에 대한 백서 오픈 VASP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크립토밸리 협회 자금 세탁 방지 TF 총괄은 오픈 VASP는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FATF 컴플라이언스 로드맵이다 설명을 했네요. 네, 삼성 SDS가 기업형 블록체인 넥스레저의 영지식 증명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삼성 SDS가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의 영지식 증명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보안 업체 QEdit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영지식 증명 솔루션을 넥스레저에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나오는 영지식 증명이란 검증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검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프로토콜 수행에서 매 단계가 원래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QEdit의 프로토콜은 영지식 증명 암호 기법을 기반으로 기업용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자사의 기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공유 원장에 대한 거래 기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삼성 SDS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로 금융, 물류 제조, 공공 분야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물류 분야에서는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 통관 물류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관련 기관 기업들이 수출품 세관 신고부터 최종 인도 과정까지 단계별 발행 서류를 빠르게 공유받고 위변주를 막을 수 있죠. 네, 공공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보험사,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환자가 복잡한 신청 과정 없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보험금 자동 청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3대 암호화폐 스캠 원코인 핵심 인물 사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최대 징역이 90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3대 암호화폐 스캠 중 하나인 원코인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최근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네, 14일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게 되면 원코인의 설립자 콘스탄틴 이그나토프가 자금 세탁과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콘스탄틴은 지난달 4일 플리 바게닝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플리 바게닝이란 피고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공모자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량을 낮춰주거나 가벼운 제목으로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에 따라 검찰은 원코인 관련 추가 형사 고발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사기 사건의 대가로 최대 징역 9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콘스탄틴은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국제공항에서 당국에 체포됐는데 반면에 공범이자 누나인 루자 토마는 체포되지 않고 행적을 감춘 상태라고 합니다. 네, 원코인은 뉴욕과 뉴저지 등지에서 인기를 끌었던 다단계 암호화폐 사기인데요. 원코인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신규 투자자에게 다시 커미션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통해 350만 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40억 달러, 하나로 치면
4조 6,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비트메인이 차세대 S19 출시를 임박했습니다. 네, 글로벌 채굴 ASIC 제조업체인 비트메인이 차세대 채굴업체 채굴기 S19가 출시 임박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S19는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의 7나노미터 칩을 채택하면서 기존 모델에 비해 효율성, 성능, 안정성이 제고됐다는 설명인데, 또한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 경쟁사 선마의 최신 모델 M30S와 비교해도 우수하다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의 대형 마이닝 풀 CEO는 그린이 가격 상승이 힘든 구조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대형 마이닝 풀 BTC TOP CEO 장저얼은 중국 유력 미디어가 마련한 Q&A 세션에서 최근 프라이버시 프로젝트 그린 언급이 잦아 일각에서 매수를 추천하는 게 아니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그림은 반감기도 없고 총량에도 제한이 없다. 가격이 상승할래야 상승할 수가 없는 구조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린은 기술도 커뮤니티도 괜찮은데 가격이 문제다라며 메커니즘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는 T+1 거래 정산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허이가 최근 중국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 장외 시장 OTC에는 리스크 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T+1 거래 정산 제도를 제안한다 말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매입 급하게 현금화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제도는 일정 수준 불법 자금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또한 그는 암호화폐 시장 가격 변동은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작년 4분기와 비교해 현재 시장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덧붙였네요. 네, 후오비 글로벌이 비트코인 캐시 입출금을 재개했습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완료로 비트코인 캐시 입출금과 레버리지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 방금 전 이렇게 공지를 했고, 널 보스는 메인넷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트론은 총 트랜잭션 이체가 1억 건을 돌파했다.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06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7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폭 상승이 대규모 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